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 정기국회도 이제 곧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각 이 함합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이 젊은 여성 인재를 좀 추천해 달라, 이러한 그 요청을 참모들에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정원장 이 교체, 그리고 차장들 교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두어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밤 심야 한 2시경에 1시 반경에 이제 심야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 뉴스 아주 빅 뉴스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저기 언론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조선일보가 이걸 단독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는 후임자 이름들이 어제 나왔던 이름들하고 싹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뭐 제가 다 제 부하 직원으로 제가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이 공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검찰이 열불이 났습니다. 왜 열불이 났느냐? 지금 민주당에서요, 지금 수세 국면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사법 리스크 이거 맞네, 이런 생각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요, 이 이재명이 입에서 강력 부인, 아니면 입을 딱 다무는 거, 요렇게 이제 대처해 왔고, 재판정에서만 일부 따지고 달려들었는데, 재판정에서 따지고 달려들어봐야 본전을 못 건져요. 계속 망신만 당하고 재판장한테 지적을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다시 검찰의 조작 수사를 거론하고 나섰어요. 대북 지원 송금 문제와 관련된 검찰, 이제 이게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의 중요한 부분이 대북 송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쪼개기 후원금, 요렇게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검찰의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압박, 탄압, 이렇게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수사다, 요런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어제 심야에 제가 그래서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어갖고 이거를 심야 방송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검찰 수원지검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 지금 이거 거짓말하는 민주당 이 검찰에서요, 아니면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이 검찰 독재 탄압 정치 이 대책위 이거 고발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뇨한 위원장이 어제 서산에서 이 트레이닝 이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본심을 드러낸 것 같아요. 뭐 이준석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 이게 이제 정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교육 잘못 받았어 다.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이네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저도 이뇨한 위원장 그래도 조금 잘 아는데, 이뇨한 위원장은요, 대한민국 어느 국민보다도 이 표현을 잘해요. 그것도 한국말로. 이게 한국어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제 이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좀 덜하지만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정묘한 표현이 우리 한국말처럼 뭐 따숩다, 따뜻하다, 뭐 따스하다, 이렇게 스페인어는 그게 가능해요. 저는 뭐 스페인어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아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이뇨한 위원장은요, 이 정서적인 표현 한국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요, 뭐 의학자로서도 천재겠지만은 이 귀어학에 대해서도 이 귀재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부모한테 교육 잘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럴 때는 이준석이도 좀 점잖하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또 반박을 치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맨 먼저는요, 요거는 이제 자료 화면을 깔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몇 차례 나온 바 있어요. 내달에 이제 이 개각 부문을 한 10명 안팎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특명을 내린 게 젊은 장관 그리고 여성 인재를 더 발굴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개각 연장 차원에서 이제 국정원장을 바꾼 것이요. 국정원장하고 1, 2차장을 동시에 바꿔버린 거예요. 동시에. 이게 그러니까 사상 초유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 자, 귀국하자마자 6시간 만에, 6시간인가 9시간 만에 바로 국정원장을 제1호로 바꿨는데, 그것도 원장과 1, 2차장을 동시 패션으로 싹 바꿨다. 그만큼 국정원 사안이 심각하다.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개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각 1호로 그러니까 국정원을 바꾸는 건데, 19개 부처 장관 중에서
10명 정도를 지금 교체할 예정인데 시기는요 매달 12월 초순에서 중순에 걸쳐서 쭉 이루어진다. 그래서 추경호 후임에는 이제 기재부 장관, 최상목 현 경제수석, 원희룡 장관하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원희룡 장관 후임에는 심교원 국토연구원장, 그리고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그 다음에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장관 후보에는 박성재 옛날 고검장, 그리고 길태기 전 고검장, 이런 사람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기부 장관 후보로는 이효훈 울산과학기술원장,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울산과학기술원 갔었죠. 유지상 광운대 총장,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황근 농축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 개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서관에는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훈 대변인, 그리고 사회수석이 교체될 경우에는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 과기수석이 신설될 경우에는요, 사회수석실을 갖다가 둘로 나눈대요. 예. 자, 그래서 과기수석에는 유지상 광운대 총장하고 강도현 과기부 정책실장, 그리고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그리고 복지수석이 신설되면 이기일 현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국정원장하고 1, 2차장이 동시에 경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차장하고 이 기조실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원장 후보에는요, 김승현, 유성옥, 김옥채, 이 세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승현, 김옥채는요, 이게 뭐 이제 전부 다, 이 세 명 다 아주 우리 국정원 이 정보맨이에요. 아주 이 커리어 출신들이고, 그리고 김승현 지금 현재는 이제 원장 특보로 되어 있는데 64 38기, 그리고 이 김옥채도 64 38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영채 전 해외공작국장, 유성옥 국가안보연구소 이사장, 요런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외부 출신 외교관은 천영우, 김숙, 이 천영우 외교안보수석하고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김승현하고 그다음에 유성옥, 이런 분들은 이제 북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김옥채는 이제 일본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평가는요, 방송이 나중에 이제 뭐 임명되고 나면 뭐 누가 임명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나왔던 사람들 보면요, 김용현 이 경호처장, 그 다음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외교관 중에서는 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런 분들, 그리고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 이런 분들이 거론된다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외부 인사들을 중심했다면 오늘은 내부 인사가 중점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조선일보에 지금 단독 보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여론의 이 반향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카드도 띄워보고 저 카드도 띄워본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잘 아는 이 후배 직원들 갖다가 이 공개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뭐 이 적절치도 않고, 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점잖은 방송을 좋아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청와대에서 이제 검증을 잘 하지 않을까 일단 보고요. 자, 뭐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이번 이것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어제 이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어제 이제 TV조선하고 급히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 보니까. 자, 거기에서도 이번 이제 책임은 지금 언론에서 그 권준택 1차장의 문제가 있어서 단행을 한 것 같이 보도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 김규현 원장 체제의 리더십 부족이다. 그래서 문책 인사다. 이거를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걸 분명히 밝혔고, 지금 이제 이 후임자들이 이제 새롭게 계속 거론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김기현이가 와가지고 뭐 물론 뭐 내부적으로 국정원이 하는 좋은 일은 밖에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좋은 일만 나오는 게 이제 국정원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을 이제 김기현이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인사 문제가 대대적으로 언론 한복판에 나오는 것은 그걸로 수시로 말이죠.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거는 국정원장의 리더십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니냐. 예, 그런 차원에서
후임 인사가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요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갖고 재밌는 거. 좀,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들으실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정재, 아주 최고의, 이 정도는 이제 최고의 연기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분이서, 이제 어제가 26일이네요. 26일 날, 이 서초동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당연히, 아이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정재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 사람은 간첩이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알려졌어요. 알려져가지고, 이제 누리꾼들이 이제 온라인에 올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사이였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사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이냐? 아, 이 사람들이요. 강남 8학군의 한복판에 있는 압구정도 아주 최고의 부촌이잖아요. 거기에 현대고등학교가 있는데, 현대고등학교 5회 동기 동창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진에서 보듯이 평범한 그냥 이 주말이니까 26일 날이 어제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을 때 이제 평범한 저렇게 후드티에 겨울 요즘 추우니까요. 저런 옷 복장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하고 나가는데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인도 받고 말이죠. 주차장까지 쫓아가서 사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한동훈 장관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인 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응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훈훈한 그런 이 에피소드가 지금 모든 언론을 다 덮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이 지금 이제 사인을 요청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한 장관이 곁에 있는 이정재를 가리키면서 나보다 더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정재 이 탑스타 요분을 굉장히 많이 축켜 세우더라. 이러한 얘기가 지금 도하 언론을 쫙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말이죠. 이 누리꾼한테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메모로 사인을 해주기도 했어요. 자, 이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한동훈 올림. 이렇게 해서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정재, 한동훈, 이 한문으로 되어 있네요. 이정재, 한동훈. 또 고등학교 때 동기동창이니까,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사실 이제 사회 나와서까지도 제일 끈끈한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정재의 경우에는 이미 그야말로 이 탑스타로서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강요로 발탁이 되면서 인기를 아주 인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정치도자 1위에 지금 랭크돼 있잖아요. 우리 여권의 1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누구죠? 이재명이 이제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인기 정상을 달리는 이 정계 인사 그리고 연예계 인사가 만난 거, 이것도 만난 게 아니라 이런 이 고등학교 인연이 이렇게까지 우리 국내 정치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거, 이것도 이 현대고등학교로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 동문들 입장에서도 참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대북 지원 문제, 요거를 지금 수원지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수원지검에서 이거를 수사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가 보기에도 말이죠.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 이거를 당연히 알겠죠. 민주당에서. 왜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굉장히 큰 단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창훈 판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의심은 간다고 그랬거든요. 의심. 그러니까 부지사가 하는 일을 이재명 지사가 몰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유창훈이가 직접 대놓고도 이재명한테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은 이재명이가 대북 지원에 개입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게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은 그 판사의 1차적인 수견이 아니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이게 정기국회 12월 9일이 끝나면은 대북 송금 사건하고 1억 5천을 갖다가 김성태 그 쌍방울 대표 회장이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임원들 이름으로 쫙 쪼개가지고
지원을 했다. 이게 이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을 압축하면은 이 대북 송금 하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하고 요 두 개를 묶어서 지금 이제 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영장을 별도로 청구한다. 요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12월 9일 이후니까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금방 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대북 송금 이거 조작하는 거야. 탄압하는 거야. 말하지도 않은 건데 말했다고 쓰고. 그래서 이제 조서까지 조작하고 나섰어. 요 프레임을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걸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열불이 났죠. 요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박범계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박찬대. 이 박범계는 이제 친명의 핵심은 아니죠. 박범계 이거 요새 어디서 뭐 하는지 쏙 들어갔어요. 예.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출장한 거 가지고 국회에 낸 서류 다르고 법무부에 낸 서류 다르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정보 공시 시스템에 한 거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몇 개 이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가 생각하기도 좀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얼굴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도 박찬대가 나와요. 박찬대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게 이제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 그야말로 코 하나 안 대고 코 풀어가지고 최고위원이 된 인간이 이게 박찬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성했느냐? 이거 이제 이화영이가 내가 검찰에다가 다 풀어버렸어. 이재명한테 보고했고 이재명이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뒤없는 일선 공작을 한 인간이 바로 박찬대예요. 이 박찬대가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 입장을 이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무 담당했던 직원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압박해서 진술을 강요했다. 그 다음에는 조서도 거짓말로 작성했다. 아니 조서를 거짓말로 작성한다는 게 이 세상에서 더군다나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게 당치한 얘기입니까? 조서를 이게 하면 사인을 하겠냐고요. 이재명이도 조서 진술 3시간 하고 조서 3시간 검토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유창헌이도 그랬잖아요. 야, 당신 말이야 부지사가 한 거를 지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나대? 상식적으로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백주대낮에 검찰에서 조서를 갖다가 고쳐? 그러면 지금 이정섭 차장 당당하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지금 민당에서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이 이거 대북지원관계 총괄 지휘하는 검사였잖아요. 요거 지금 탄핵하게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검사가 그걸 조서를 조작하냐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어제 밤에 심야 입장문을 사실은 낸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수석 공무원 A씨. 이 사람은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은 이화영의 측근. 이 평화협력국장이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한 공문서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이게 구속이 된 거예요. 평화협력국장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 공무원 A예요. 이 A씨가 이 뭐라고 그랬냐?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 참여하에 조력권을 보장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아니 옆에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검찰이 조서를 조작해요? 그걸 옆에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사인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과 그리고 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법정 진술 내용하고 조서에 작성된 내용하고 똑같다 이거. 왜?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됐고 또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법정에서 증언했으니까 다 딱 떨어지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서 내용에 대해서 동석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종 서면 날인했다. 이렇게 강력한 이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청의 강압수사, 증언 조작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민주당 독재 탄압에서는 먼저 뭐라고 그런 성명을 내놨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대북 사업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수차례 소환하여 괴롭히는 것에 대해 더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조서를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재판정에 출석한 이 A씨는 피의자로 구속된 경기도 전평화협력국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진술했냐? 이렇게 검찰의 질문을 받고 조서 작성이 끝날 때
부당하다라는 조서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앞서 언급된 증인은 재판정에서 괴롭히기 참고인 조사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정에서 증인이 잘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반복적으로 추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게 전부 사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요한 위원장의 이 발언입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이요. 제대로 이거는 이제 이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결국 준석이는 도덕성이 없어. 부모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딱 치고 나오니까 이준석이가 이거 못 참잖아요. 폐륜 드립. 예. 폐륜 드립. 예, 여러분들 애드 드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들 폐륜의 약자가 폐 드립이 혁신이냐. 이렇게 지금 바로 반박했다고 하는데, 야, 이럴 때는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게 훨씬, 조용히 넘어가면, 그래서, 그럼 이뇨한 위원장이 말 잘못했네. 부모 교육 잘 받았네. 저런 걸 가만히 참는 걸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바로 때리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바로 어제 오후에 말이죠. 서산 태안당협위원회가 이 청년, 그리고 당원 혁신 트레이닝을 가졌어요. 워크샵. 여기에 이뇨한 위원장을 이 연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준석이는 도덕이 없고 준석이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부모의 잘못이 상당히 큰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됐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상당히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준석이가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부연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요, 준석이 또 이준석 이렇게 섞어서 이제 호칭을 했다고 그러고,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이 공식 프로토콜 용어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 쓰겠어요? 미스터 린턴이라는 말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이뇨한도 사람이지 부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을 가진, 인간은 감정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뇨한 위원장, 이게 이제 공개된 공식 행사니까 이렇게 또 점잖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요. 예, 그래서 제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뇨한 위원장 얘기를 강의를 잘했겠죠. 이분 강연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업되고, 그러면서 빵빵 터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뇨한 위원장도 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다라고까지 나온 게 아니냐. 이준석이는 이보다 더 했잖아요. 미스터 린턴 딱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이트 스피치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4일 날. 예. 자, 그렇게 됐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바로 이제 패드립이다. 패드립이 혁신이냐? 반발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거는 이런 부모 욕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직하야 부모 욕했겠어요. 이뇨한 위원장, 이준석이보다요, 제가 아는 이뇨한 위원장은 100배, 만배 점잖으신 분입니다. 이 점잖으신 분이 부모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맨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서양하고 좀 달라갖고, 이 DNA, 피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서, 누가 만약에 저렇게 제가 행실 바르지 않다.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 붙여갖고, 아무개 아들, 싸가지 없어. 이렇게 소문나잖아요. 제가 잘한다. 그러면 아무개 아들, 참 효자야. 아니면 아무개 아들, 착해. 항상 아들, 딸 얘기할 때, 좋든 싫든 간에 앞에 아버지 이름이 붙는 게 저희들 세대의 우리 시골 농촌 문화였어요. 예, 60년대 농촌 문화.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도 전남 순천 출신이잖아요. 순천, 시골이잖아요. 순천도. 그러니까 거기서 컸으니까 왜 이 문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도 나이 60대 중반쯤 됐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부모. 그러니까 이 저절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모 거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걸 달고 있는데 이 기자도 이거 좌파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 정도도 그러면 못하고 뭘 못하느냐. 이준석이 이거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